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9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 7,158원,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 4,752원이었다. 내년부터는 1인 가구는 월 54만 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 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해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 권, 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며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지역번호 031-8075-3255로 연락하면 된다. 국리밤센터, 마두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금 전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 1동, 동장 광은경, 은 관내 소재한 국리밤센터에서 지난 21일 마두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저소득층 가정 후원을 위한 성금 180만 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리밤센터는 지난해에도 관내 저소득 가정 중 고등대학생 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바 있다. 이번 후원금도 마두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국리밤센터 백마장학금 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국리밤센터 운영지원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지금 시기에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고자 참여하게 됐다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한 마두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구숙회, 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마두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 한 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제철과일, 구급상비약품 전달, 조명기기 교체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했으며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발굴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 3년 연속 선정.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모 선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4억 1,072만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27억 3천만 원으로 신중년 21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직한 5,060 신중년에게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양시는 전체 인구에서 신중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29.2%, 지난 11월 기준로 높고 사회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중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5월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4세이지만 73세까지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고양시는 2019년부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올해까지 총 2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중년 358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재능기부 형태로 매칭을 해주는 사회공헌 사업이 있다. 두 가지 부문 모두 2021년 기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고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첫째,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13억 지원금과 12 등 총 26억의 예산을 투입해 총 34개 사업에서 신중년 1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컨설팅,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 기획,
어르신 대상의 취미활동 지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있으며 행정, 홍보, 마케팅, 서비스 등 경력 5년 이상 혹은 관련 자격을 보유한 신중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최대 10개월이고 고양시 생활임금, 시급 만 140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2021년 1월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의 참여자 21명 모집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로 공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신중년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고이행.co.kr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둘째, 사회공헌 사업 부문은 생계 유지보다는 신중년의 잠재된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로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가 한 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최대 90%의 예산을 부담해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신중년 퇴직자가 참여할 수 있다. 1년간 최대 720시간까지 활동 가능하며 시간당 2,000원의 수당과 식비,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시는 내년 초 4.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및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을 단절 없이 마음껏 발휘해 인생 2막을 열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멋진 신중년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탄한 버팀목이 될 신중년 대상 맞춤형 사업들을 확대해 여러 세대의 시민들이 다같이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 정책과 지역번호 031-8075-3717 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시,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한 더 행복한 동행 후원 모금 활동에 앞장서 과천시 중앙권역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더 아름다운 동행 후원 모집에 1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더 아름다운 동행은 과천시 중앙권역, 중앙동, 부림동, 과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며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11월 초부터 시작한 후원 모집의 공무원, 개인,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의 단체까지 100명 이상이 더 아름다운 동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정호 중앙동장은 겨울철 한파를 녹일 만큼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하여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셨다라며 10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의 십시일반 정신으로 나눔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갑작스런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가정폭력 정신질환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쓰여지게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비, 생계비 등 금전적 지원, 설 추석 명절 선물 전달,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화분 선물하기, 동절기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김장김치 전달하기 등이다. 고양시 덕양구, 코로나19와 한파에도 사랑의 손길 주려. 코로나19 확산과 한파에도 고양시 덕양구, 구청장 김은영의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덕양구청을 비롯한 원신동, 행신 1동은 최근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곳곳에서 쌀과 식료품, 후원금 등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화정본 정형외과 원장 백승욱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식료품 키트 백신 세트를 전달했다. 백승욱 화정본 정형외과 대표 원장은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전달은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잘 견뎌내고 극복해 함께 이겨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원신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이종찬 에도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두로산전 대표 이윤재, 이정훈에서 연말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200만 원을 익명의 기부자가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한 것. 두로산전은 창업 이래로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으로 원신동 행정복지센터에는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이정훈 대표이사는 약소하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와 후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찬 원신동장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금을 기탁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4일 행신 1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홍근 에도 지역 내 에어컨 설치 업체 블루시스템 대표 이의용으로부터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쌀 20포가 전달됐다. 이의용 블루시스템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신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상용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연말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힘든 시기일 텐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며 모쪼록 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과천시 공립요양시설 확충 우수 지자체 심사서 최우수상 수상.
과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 복지행정상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개 분야 지역복지 사업에 대해 우수지방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분야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기조에 따라 공립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 및 협조도, 확충 목표 추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2020년 11월 기준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부터 140인 규모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립 치매전담형 요양원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이다. 시는 사업 부지의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 변경 행정 절차를 1년 1개월여 만에 완료하였고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용 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 매수를 진행하여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공모전에 참가해 경기도 특별조 정교부금 45억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 8억 등 국도비 총 119억 원을 확보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립 치매전담형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